소규모에서 건물을 개발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여긴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너 마음대로 해서 상업지를 북쪽에 두고 있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규제를 안 받아. 그냥 쭉 올려도 돼. 요거 건물 주세요. 내놓으셨나요? 이거요? 아니요. 전에도 누가 한번 그런 소리 했다 진짜. 이제 리모델링용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검대지입니다. 자, 요즘에 건물 시장에서 키워드 두 개가 뭐냐면 대출이랑 공실이에요. 대출은 다음에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사실 공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강남에도 공실 굉장히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공실이 나지 않는 건물 한번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저 뒤로 가면은 잠실 세내역이에요. 옛날에 신천역이었죠. 우리 또래 나이는 신촌이랑 신천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신천에서 모이자 했는데 막 누구는 신촌가 있고 막 그랬거든. 잠실 세내에서 딱 오면은 그 이면에 술상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월요일 아침 한 9시 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고 밤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 임장 콘텐츠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이 근처에 매물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건너편에 리센츠에 한 2년 살았었거든요. 뭐 마사지 받으러 많이 오고, 뭐 건전 마사지야 당연히. 그다음에 친구 만나면 뭐 술도 몇 번 먹고 했었는데, 특히 여기 이제 야구장에서 야구 끝나면 여기 술 굉장히 많이 먹으러 오죠. 땅의 용도는 3종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술, 카페, F&B가 있고, 이 안쪽으로도 사실 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임장 컨텐츠를 한번 찍었었는데, 땅의 용도 지역을 보면 거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뭐 준주거도 좀 있습니다. 딱 요 왼쪽에 있는 건물 요것만 상업지예요.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막 노란색인데 요것만 딱 빨간색이야. 그래서 이거는 왠지 빨간색 정권에서 요것만 딱 혜택을 준 것처럼, 그지? 근데 사실 혜택을 준 게 맞아요. 청년주택입니다. 청년주택.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임대를 하려고 지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만 용도지역에 대한 혜택을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요 청년주택 바로 밑에 있는 요 건물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건물입니다. 풍천장어가 입점해 있는 그 건물이고, 여기는 잠실동 187-12번지고요 땅은 77평의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는 53억 5천만 원에 지금 온라인에 나와 있고, 평당 6,952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할 거면 법령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땅을 기준으로 서쪽에 도로가 있는 서도로고요. 4m 정도 되는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뒤에 있는 건축물은 2005년에 지어졌어요.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 1층 근생, 2층 근생이고 3층, 4층이 다가구고 5층이 또 근생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지하는 없고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면적은 157평으로 용적률 204% 정도 먹고 있어요. 임장 콘텐츠 찍을 때도 시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평당가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뭐 2면이잖아요 여기. 그럼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4m잖아요 물론 이제 골목골목 가면 뭐 숯불 닭갈비라든가 안에 음식점들이 좀 포진해 있긴 해.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 있는 소곱창에는 와인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저희 임장 콘텐츠인데 다뤘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계식 주차를 넣었던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죠. 이렇게 좀 상권이 없진 않다. 그래서 1층은 이제 NOC 기준으로 15만 원 전후, 2층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건물이 약간 남쪽에 밀착되어 있고, 법정 주차가 5대예요 하나, 둘, 셋, 넷 북쪽에 되어 있고, 들어가는 코어가 안쪽에 있네. 건축물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를 개발할 때 신축이 아닌 대수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1층은 상가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건 없고, 이제 올라가면 여기는 주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가 저기 4대가 있고, 여기 평행 주차가 안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주차를 한다기보다는 장어집에서 숯불이니까 시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어가 죽은 것 같다. 자, 이게 평수가 어떻게 되냐면 1층이 30평이에요 공부상. 그럼 공부 좀 하자고. 2층도 30평이야 그리고 3층이 34평이야 그래서 요 옆에서 보시면 34평으로 딱 튀어나왔어. 그래서 캔틸레버 구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층은 공부상 32평인데 뒤쪽으로 더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부동산 강의 앉아서 배워봐야 투자할 때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지식 전달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부동산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 분야예요. 특히 건물은 개별성이 강해서 더더욱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싸고 긴 정규 강의는 폐지하고 금액은 낮추면서 이론은 핵심만 짧게 하고 임장, 견학, 실습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4주간 소수 정예로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배우는 실전 노하우 스터디, 8월 26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대출이랑 공실이 제일 문제인데 뭐 대출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공실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딱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서울 역세권 1인 가구입니다. 서울의 역세권의 1인 가구를 임대하기 위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서울 역세권의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공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이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만실을 채우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택을 지금 하려고 하면은 지금 뭐 문제가 많지 않냐. 결정적인 문제가 뭐야? 세금이랑 명의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를 제일 먼저 하죠. 그래서 내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건물을 또 주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명의가 2개니까 2주택이죠. 그러면 2주택부터는 세금 규제도 많이 강해지고 뭐 보유세도 나가고 취득세도 좀 더 내야 되고 이 물건을 살 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건물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한 게 그런 주택에 대한 이슈를 피하면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서울 역세권 1인 가구를 위한 호스텔이랑 고시원 그 2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요즘 트렌드 되는 건물이다. 요즘 시장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고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숙박시설이죠. 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 그쪽 수요로 많이 있는 것 같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전에는 건물주한테 내가 월세는 똑같이 내고 전에 운영하던 사람한테 권리금 내고 그냥 조금 리모델링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파는 그게 약간 고시원 운영의 표본이었는데 우리는 건물 채널이니까 이 건물 자체를 고시원으로 통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어쨌든 건물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올랐을 때 자산 가치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떻게 개발하면 좋냐? 서울의 역세권이고 지금 술집 상권이죠. 굉장히 이 지역적으로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3종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이런 컨디션에서는 고시원 개발이 안 되는데 요거는 고시원으로 개발하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주택이야. 국가에서 이 청년주택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상업지로 바꿔줬어. 지금 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상업지야. 소규모에서 건물을 개발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일조사선이거든. 일조사선 뭐냐?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해가 남쪽에 떠 있는데 이 건물 때문에 북쪽에 햇빛이 비춰지는 걸 막는 거지. 이 남쪽 건물 때문에 그늘지지 말라고 남쪽에 있는 건물한테 비스듬히 깎아라. 이제 그게 일조사선인데 여긴 주거 지역이 아니니까 너 마음대로 해 해서 상업지를 북쪽에 두고 있는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일조사선을 규제를 안 받아요. 그냥 쭉 올려도 돼. 굉장히 좋지.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의 혜택을 받았는데 덩달아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지금 쭉 올라가 있긴 한데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일조사선 제한 없이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다. 땅이 77평이니까 3종이면은 건폐율이 50%예요. 그럼 50%만큼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8.5평까지는 안 칠 수 있어요. 용적률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시적으로 300%까지 이제 늘려줬기 때문에 231평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부시구 신축을 한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 대수선, 그다음에 일부 중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평, 30평, 34평, 30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평 중축을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36평으로 쫙 늘려. 그러면 36 곱하기 5 하면은 180평이에요. 고시원은 근생입니다. 주차장법은 근생법을 따르기 때문에 180평이면 4.49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여기 4대에 평행주차까지 해서 5대인데 저 평행주차를 없애버리고 여기 4대만 남겨놓는 거예요. 주차를 하나 줄이고 36평으로 다 수평 중축해서 고시원을 쫙 만들고 그러면은 중축이 좀 돼야 되겠잖아. 이미 이렇게 가시설로 뭐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 이걸로 중축해 놓은 거를 합법으로 좀 늘리면서 저 주차장도 조금 이제 면적으로 쓸 수 있게 1층은 36평 상가 2, 3, 4, 5는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36평으로 쫙 늘릴 수 있는 근데 엘베까지 있는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에 53.5억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 월세가 얼마 나올 걸로 예상이 돼? 그럼 수익률이 얼마가 되고 그렇게 개발해서 얼마에 팔 수 있어? 그거는 저희가 회원 전용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대출을 활용하면 10억대로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대기업 임원 연봉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기업 뭐 부장이나 뭐 상무 임원 연봉 치면은 2억에서 3억 사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월세가 2천만 원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에 청년주택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것 때문에 혜택도 보고 나중에 개발할 때 일조권도 안 받고 이게 경쟁 상품이다 보니까 적절히 이따가 시세 얘기를 하겠지만 평당 6,900만 원에 사는 거야 땅을. 이거를 갖고 있다 보면 이 주변 시세가 7천에서 9천 사이 하니까 이미 안전마진 플러스 그렇게 운영하면서 10년 가져가면 땅값이랑 건물에 대한 시세 차이까지 먹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건물 투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봤고 제가 여기 촬영을 하다가 여기 건물주분이 나오셔가지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어요. 홍보하려고.
부동산 유튜버인데 동네 요거 건물 주세요. 내놓으셨나요? 이제 2년 반 됐어요. 아 진짜요? 아주 싸게 샀어요. 근데 매물지에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요? 아니요. 아니, 그전에도 누가 한번 그런 소리 했어요, 진짜. 여기 거주도 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 어때요? 신촌 여기 좋죠. 건물 혹시 새로 짓거나 하실 때 이 땅이 되게 좋은 거 알고 계세요? 이제 이거 사오면서 우리는 이제 인수권이 따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평 중축에 대수정하고 용도를 고시원으로 바꾸고 1층만 상관하고 근데 실거주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거 수리할 때 하더라고요. 어. 처음에 살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시는 분들 이사를 안 하고 지금 돈 주고 하는 그 계약기간 끝나면 해야죠. 여기 땅을 얼마 주고 사야 되죠? 50억 줬어요. 잘 사신 것 같아요. 시세대로 보면 60억까지 보는데 어디 팔고 오셨어요? 여긴 좀 만족하세요? 훨씬 좋아요. 방송까지 제가 줬고요. 방금 돼지 아니고 돼지예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24년 7월에 땅을 50억에 매입을 하셨고 온라인에 53억 5천에 나와 있어서 급해서 내놓으신 건가 보구나 하고서는 저희는 이렇게 촬영을 이미 했는데 이거 내놓은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온라인에 나와 있는 중개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거 확인 전화까지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아예. 요거 리모델링 용도로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행사고요. 네네. 공중전 명도 가능할지랑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인가 일단 좀 1차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용으로 조금 추천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도는 1층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서 명도하는데 이제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상층부 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네.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은 아니어서 책임 명도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라서 디스코에 보니까 2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실동 물건 디스코에 올라온 조건대로 이제 가능한 건가요? 네, 이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지금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임차가 좀 오래 남아있나요? 가지고 최초 계약일이 19년도 그리고 20년도 이렇게 있으셔서 이건 포괄 양수도를 해서 가져가실 분들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가지고요. 확인 전화까지 하고 그렇게 한 건데 동네 어때질 것 같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 개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다. 자기도 이거 땅을 살 때 그렇게 얘기는 들었대. 그렇게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명도가 안 되고 지은 지 20년 됐는데 여기 세입자분들이 처음 지을 때 입주해서 아직도 안 나간대.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청년주택 있어가지고 1조 사산 안 받는 좋은 땅인 것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이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팔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에서 아마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 온라인에 맘대로 올려놓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말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만났다는 얘기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들도 뭐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집주인분이랑 직접 소통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이런 거 거래하려면 어쨌든 중개사를 통하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더 맛있는 매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